예, 시작하기 전에 김성태 정의님 나오실래요? 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박관혜님 좀 조용히 해주시죠. 네, 정의. 예. 그 국내 송환될 때 2023년 1월 17일 날 이재명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이재명 방북에 300만 달러 송금, 그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와도 통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범이 아니다. 우리 국조위 불출석 사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오늘은 그분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예. 진술이 쭉 바뀌었잖아요. 면적 없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 그렇게 했던 진술입니다. 중간에 이제 뭐 이재명 지사하고 뭐 통화했다 뭐 이런 발언도 이게 결심 공판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 가족과 그다음에 뭐 회사 직원들 17명이 구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계셨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었어요? 큰 틀에서 바뀐 부분은 제가 제3자 뇌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대가성을 받은 것도 요구한 게 없다 하는 취지로 공무관계 부인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재판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그 옥중 로또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 본인이 직접 쓴 예. 옥중 로또인데 김성태 정인이 이화영 그 부지사를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평생 친정 살 수도 있어.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형님 3, 4년 후에 제가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있잖아요. 우선 이 순간만 좀 피합시다. 형님이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수사가 지긋지긋한데 빨리 끝냅시다. 이런 취지로 이화영 지사를 설득한 적이 있어요? 설득한 건 아니고 뭐 서로 하소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예. 이 노트를 읽어보면은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해라. 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말한 건 없었고요. 뭐 진술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비난할 건 비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형님이 뭐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건 뭐 지금 본인의 뭐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이력 취지로 말하는 건 없습니다. 뭐 이설 그러면은 이하영 지사가 뭐 거짓말로 썼을까 자기 옥중 넣었던데. 그럼 제가 뭐 알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진실이 아닌 것을 뭐랄까 이렇게 실토하도록 정인께서 이하영 지사를 설득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진실이 아닌 뭔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이하영 지사가 발언하고 진술하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를 부른다고 했다. 그다음에 중간에는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 것처럼 발언했다. 그다음에 지금은 또 부인하고 이 과정이 지금 이 윤석열 지사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실이 급해서 어차피 추후에 뭐 어디든 조사 받을 게 되니까 그때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자연 대행님. 네, 제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서울중앙지검의 현장 조사를 가서 우리 유동규가 항상 모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면담을 한 장소인 1006호 김경환 검사실에 방문했었습니다. 네, 질의 앞서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검사실이야? 여기가 검사하고 유동규가 아마 여기 앉아서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이렇게 있네.
아니요, 거기서 보통 조사를 안 하죠. 아니요, 거기서 보통 조사를 안 하죠. 그래요? 여기서 하지 왜 그걸 자꾸 딴 그치 데로 맞아. 가요? 그게 맞다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김경호사 여기 앉고 유동규는 항상 여기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밖에서 들린다고? 들린다고 왜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게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은 실제로 열어놨는지 닫았는지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자, 존경하는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도 사법연수원 35기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기 화면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사 집무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 일인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검사 집무실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고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구자연 대행께서 지난 국정조사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검사들 종종 저렇게 수사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변호사들은 전혀 그런 일을 모르고 검사들은 종종 그렇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검사들은 변호사가 없으면 자기 집무실에서 밀실에서 조사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밖에 나와서 합법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참여라는 의미에 대해서 검사실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화면을 봤을 때는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게 음향이 차단되고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에 적절하죠? 일리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적절하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우정 대행님, 네,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 맞추기 하고 2박 3일 사람이 살 수 없는 구치감에 가두어 놓고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별건에 별건 수사하면서 다른 범죄들 무마하는 대가로 원하는 진술 받아내고 주범 종범 바꾼다고 회유하고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확보하지 않고 불리한 증거들만 골라서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자료로 공소 제기했을 때 법정에서 이 공소가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니면 이게 위법한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게 법정에서 밝혀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일반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뭐 관련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증거나 공개하지 않는 증거, 증인들의 말 맞추기 했을 때 판사들이 이거 골라낼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뭐 심리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수고. 예, 이번 국서특위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준 간사께서 아주 큰 사실을 밝혀내셨는데요.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거의 뭐 매일 첩보 정보 단위로 보고했다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반응이 있었겠죠. 윤석열이 이제 예컨대 국정원에는 유도윤 검사를 보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다수의 증거들은 비닉이라는 표현을 썼죠.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감사원에는 김영록이라는 차장검사를 보내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대북송금 쌍방울 관련 수사를 감사원에서도 일관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럼 금감원에는 가만히 있었을까? 금감원에는 이복현을 보냈죠.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내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라는 일단은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에 이르기 위한 금감원의 협조에 대해서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증거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금감원 현장에 쌓여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시간 멈춰 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금감원에 당시 있었던 임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하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건 쌍방울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걸 이복현 원장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사만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추가 요청, 이게 2023년 3월 달입니다. 아직 그 김성태 증인이 협조를 안 했을 때, 그때 두 번째 추가 요청을 했을 때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이 그만 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라고란 답변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런 정보 사항이 오니까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었고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말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라든가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금감원에 요청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원장님 이거 자료 보셨죠? 네. 그럼 거기 광림 나노스 관련 횡령이라든가 또 배임, 다음 자료 화면이요. 쌍방울 관련 불공정 거래 현황을 자세히도 설치를 해서 금감원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 하단 빨간문을 보시면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 2-1과 2-3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금감원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금감원 쪽에서는 이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의 불공정행위 주가적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마무리. 근데 반면에 협조하지 않은 이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올려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하기도 합니다. 협조한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원지검의 태도, 협조하지 않은 이상윤 KH 그룹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데까지 압박하기 위한 수원지검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실 이복현 원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우리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금감원 상대로 영업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가만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전에 수사를 방해했던 이런 혐의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법을 보면 금감원장도 공수처 수사의 대상이 됐고, 재직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걸 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불공정 거래 조사에 관한 권한만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 한계는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한 게 15가지 항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15가지 항목 중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배임 횡령이 이제 섞여져 있는 부분은 형사 절차에서 이제 진행돼야 될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배임 횡령으로 된 자금들이 주가 조작에 쓰여졌다든가 아니면 배임의 결과가 고가 매수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딱 끌어서 자본시장법만 꼭 조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있으면 제가 100억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장원테크 관련된 거를 저희가 패스트트랙으로 보냈습니다. 3월 중순에 보냈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해서 아까 170, 80억, 160억 정도 되는 거를 표현해서 100억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생쌀을 제초한다 해서 밥이 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순리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생쌀을 보고 그냥 밥이 되라고 자꾸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정의적인 그런 부분들, 순리적인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한 국정조사가 이번 국정조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상권분립 무너졌습니다. 1700년대 존 녹화가 했던 이권분립의 시대에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했고, 뭐 가만히 보니까 입법부는 또 행정부 예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상권분립 체제는 이제는 물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음주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요. 우리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님 계십니까? 이건 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죄송해요. 저쪽을 좀 가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돌아가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하셨죠? 네, 인천 서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월북이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했죠. 본복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인천 서에서는 예. 그래 단정적인 빨리 묻겠습니다. 혹시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빠진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첫째 바다에 빠지면요. 밤이든 낮이든 바다에 빠지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당시 혹시 파고 높이가 얼마 정도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높든 낮든 바다와 저수지, 호수는 너무 다릅니다. 1.5m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빠지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잠시만요. 0.5m든 1.5m든 바다에 대한 파고 높이는요. 참. 바다에 빠져봤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성이 아니면 빠지게 되면은요 표류하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 NLL 근방에 중국의 임업군 가지고 어군 가지고 조업하죠, 그죠?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중국 어선에서 태워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죠. 이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실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공해상이나 원양 조업을 나가게 되면은 표류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안 건집니다. 통속적으로. 왠 줄 아십니까? 이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 표류한 사람 구조해주면요 조업을 못해요. 어떤 때는 행정 절차 다 따져야 되고 자칫하면은요 배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 하나 던져주거나 이래 많은 게 아주 야비한 바다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종종 그런 게 있고요. 그죠? 38km죠. 그죠? 네. 38km 해역을 수영을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갔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수영으로는 가기 힘들다고 그렇다고. 수영을 해서 갔다 그러면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8km를 수영을 못해요. 그죠? 몰라서 그런데요. 바다에 빠지면 수영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 빠지면 수영하면 1km 못 가요. 죽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38km 가지고 목적성이 없는 왜? 그 수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연구는 해봤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면 안 돼요. 빠지면은 힘이 금방 빠져요. 그래서 원양유의 수영이라는 것이 바다에 떠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뜻이 모르고 하시는 얘기를 해서 어땠습니까? 예. 당시 그 배에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그래서 그 배에 사진을 지난번에 제가 찍어 올렸는데 사다리가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떨어졌을 때는 올라올 수가 있고 난간이 허리 높이로 있어서 실족은 불가능해요. 실족은 불가능하고 사다리가 있고 그리고 감사원의 중간 보고서로 8뚝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8뚝에 붕대를 감고 있고 그리고 한자로 된 구명조끼를 입었다. 요 내용이 감사원 중간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다 나온 얘기예요. 자,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사홍 중인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훈 대통령이 순방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안 먹었습니다.
네. 그럼 안 되죠, 지금. 아유, 김영동 간사 참 이상하네. 에? 네, 박상웅 증인 술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몸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 먹었습니다 지금. 진통제를 지금 먹었습니까? 예, 저녁 식사하고 진통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안 마셨습니까? 네, 네, 예, 확인해 줄 수 있죠? 네, 예. 예, 이따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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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번에 먼저 이석하셔서 못 여쭤봤었는데요. 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구매하시고 본인이 드셨다, 차에서 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언제 드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검찰 기록으로는 8시 34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먹었다고 제가 기억을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왜냐면 소주 4병과 물 3병, 담배 하나를 예.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소주를 구매하고 나온 이후에 2시간 동안 수원지검에 들어가셨어요. 예? 2시간 동안 수원지검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밖에 직원이 예, 있죠. 직원이 구입.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입출입 시간을 보면 18시 32분에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18시 34분에 이마트에서 그러니까 소주를 구매하세요. 그럼 그거를 다시 18시 41분에 수원지검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은 차에 그러면 뒀던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그 소주를 구매한 직원이 차에 뒀었다고 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20시 34분에 나오셨거든요. 수원지검에서 2시간 이후에. 예. 그러면 그때 드신 거예요? 예, 그때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직원이 운전한 차에서 드신 겁니까? 예, 그날 말고도 술을 괴로워서 먹은 적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술 드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날 어떻게 드셨냐라는 거예요. 서울 올라오면서 회사 가면서 소주 4병을 여기서 수원지검에서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에 드신 거예요? 아니 어떤 의원님 상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의원님 차에서 드셨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요. 박상웅 증인 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원한 얘기를. 그러니까 왜 술을 지르시냐? 제가 질문할 전영기 의원님, 네. 전영기 의원님 예. 질의에만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시 30분에 나오셔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운전하는 차에서 술을 드신 겁니까? 예. 그 1시간 정도 차에 있으셨던 걸로 1시간 정도 차에. 왜냐면 수원지검에서 나오셔서요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술을 드시면서 올라와셨냐라는 것을 예. 여쭙는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예. 차에서 올라오면서 먹었던 기억은 그 소주 4병을 수원에서 수원에서 한꺼번에 서울 먹을 수는 없고요. 네. 오면서 한 병을 먹었는지 반 병을 먹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주를 직원이 사갖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나와서 본인이 드셨다는 거죠. 다른 분은 같이 안 드시고 본인 혼자 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박상웅 증인. 예. 그날 그 김성태 증인이 오늘 결전의 날이다. 소주라도 예. 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먹어요? 위원장님, 그때 제 심정은 존경하는 김성태 회장님 이하 모든 저희 임직원들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요. 검찰 조사. 박상웅 증인 예. 위증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보는데 웃기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건 다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도관들이 다 우선 그때 상황들 다 봤어요. 그렇죠? 무슨 그리고 담배 핍니까? 담배는 못 고검 핍니까? 인권침해팀에서 수사한 과정에
던일 플러스인가 뭐가 구입이 돼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던일 플러스는 저희 비서실 운전하는 수행 기사 담배로 확인되었고요. 뭐 그거를 가지고 저는 담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소주에 예? 예. 박상웅 증인이 먹는데 소주 깡소주네? 그쵸? 깡소주예요? 예, 깡소주입니다. 깡소주 마셨어요? 차에 뭐가 있었던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깡소주 먹을 적이 수도 없습니다. 자,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역사가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예, 예.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수사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수사를 받았고 그 주변의 가족들이 왜 다 떨렸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박상용 목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박상용 검사의 목소리 들었죠? 예, 예. 육성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된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언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보고합니다. 이 매일매일 보고하는 보고서가 여기 다 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위증하시면 안 돼요. 네. 들어가세요.